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콜럼버스 데이로 연방 공휴일이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 많은 주와 시에서 휴일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뉴욕시에서는 이 휴장의 휴일에 동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증시는 개장을 해서 정상 운영됩니다. 자, 매매 체결이 플러스 원데이, 결제도 플러스 원데이고요. 채권 시장이 휴장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뭐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 몇몇 도시에서는 이제 원주민의 날로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뉴욕시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려고 했더니 이 콜럼버스가 이탈리아계잖아요. 이탈리아인 그 제누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탈리아계 대부에 나왔던 그 이탈리아계가 이제 크게 반발하면서 일단은 번갈아서 휴장 개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최근에는 주식시장만 거의 휴장을 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 10시 1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장과 지난장 둘 다 한번 어떻게 지났는지 그리고 오늘장을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장 상태가 장 초반에 상당히 혼조적이다가 네. 장 후반에 좀 말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테슬라 빼고 다 올라줬던 그런 테슬라만 장이었는데 왕따당했던. 어떻게 평가를 했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걸 좀 기대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김준영 연구원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화면 속에 지금 계신데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데요. 들리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네. 조금 있는 것 연결 같아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네. 같네요. 네, 잘 네, 들리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 구성이 좀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너튜브 스타일로 살짝 바뀐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해볼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주영 연구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김 연구원님 들리십니까? 아, 네, 들립니다. 잘 네, 들립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지난 장을 좀 랩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빅스가 사실 금요일에 많이 오르면서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시장 측면이 좀 있었는데 사실 물가 지표가 목요일, 금요일 둘 다 좀 많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부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빅스가 올랐던 것 같은데 지난 장 그리고 이번 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난 장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S&P 500이 1.1% 상승하면서 이제 그 외에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또한 지수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금부터 시작해서 빅스 지수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이제 자산이나 아니면 지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좀 놀라운 거는 이제 다우 지수가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도 많이 상승했다는 점인데 이거는 이제 금융주가 시장에 좀 상승을 이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금융이나 반도체, 헬스케어 등은 좋았지만 이제 로보택시로 좀 실망을 줬던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제 몇몇 기업들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수치로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로서 확인을 하면 이제 S&P 500보다 좀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는 4개였고 7개 섹터인 이제 뭐 소재나 아니면은 부동산, 에너지 등 유틸리티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이 기술주와 산업재 그리고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이런 임의소비재와 유틸리티 섹터에 대해서 좀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특징주를 보면 기술 섹터에서는 이제 우버가 주간 상승률 16.24%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상승 원인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좀 시장에서 특히 월가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산업재에서는 페스널이라는 기업이 이제 9.4% 상승하며 상승률 1위에 올랐는데 이 페스널은 여러 공구나 건설용품 등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이제 지난 실적 발표에서 EPS가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하며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좀 하락률이 높았던 섹터를 살펴보면 이제 임의소비재 섹터에서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의 실망감에 따라 한 주간 거의 12%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유틸리티 섹터는 이제 비스트라가 가장 하락률이 높았는데 이는 좀 시장에서
유틸리티가 좀 과도하게 올랐다는 의견과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 이제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종목별 이슈가 이끈 시장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가 예상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어닝 리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실적을 좀 예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거의 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없을 만큼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만 이미 앞에서도 좀 살펴본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중요한 기업, 이 TSMC와 넷플릭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향후 이제 요금 인상을 할지 말지, 요금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향후 이러한 좀 시장에서 실망과 놀라움 사이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지난 토요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이제 재무부 장관이었던 람포안의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부채와 좀 적자를 늘릴 여지가 있고, 심지어 좀 크게 적자를 늘릴 여지가 꽤 크게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계속해서 부양 의지를 드러냈는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 중이라고 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토지 매수에 대해서 특별 채권을 허가하겠다. 또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는 신규 주택에만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 기존 주택에도 좀 보조금을 주겠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어떠한 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음을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별 채권을 그럼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감면은 어느 정도로 줄 것인지, 보조금은 또 얼마나 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을 마치면서 이번 브리핑 말고도 우린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 기대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후 이 시장의 방향성은 옳았지만 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경기 부양책 발표 이전에 이미 한 2조 위안 정도의 재정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는 좀 발표하지 않았고, 또 각 부양책별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주오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이제 10월 말 부양책이 승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 더 나올 자세한 정보들도 평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재는 이제 크게 평가를 하지 않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골드만삭스는 기존의 GDP의 예상치를 원래 4.7% 성장해서 4.9%로 올리고, 또 싱가포르 은행의 OCBC 은행도 이거는 시장이 기다려온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그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 이미 좀 지수들이 좀 하락하는 장 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장 시작 후 상해 종합 지수는 오히려 2% 상승했고, CSI 300 역시도 크게 좀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항생 지수는 0.75%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서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번에 발표했던 중국 수출입 데이터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발표를 이제는 해야 될 텐데, 그 데이터 발표에 있어서 정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이번에는 수출입 데이터마저 좋지 않았으니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서 기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좀 긍정적인 기대를 또 하고 있는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주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 금요일에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등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이번 3분기에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체에 좀 기대감을 증가시킨 부분이 있었고, 금융주 역시도 이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금융주 ETF인 XLF인데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락의 발표 또한 이제 시장에 좀 기대치를 증가시켰는데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는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시장에 굉장히 빠른 이제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왼쪽에 표에 보시는 이 살구색표는 이제 블랙락의 운용 자산 규모 AUM을 말하고 또 오른쪽에 주황색 표는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순자금 유입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맨 아래 3분기를 보시면 운용 자산은 이번에 11.5 트릴리온 달러로 하나로 약 1경 5,500조 원의 운용 자산을 좀 발표를 했고 순자금 유입은 2024년 3분기까지 약 3,600억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2022년도에 2022년 전체로 봤을 때 이제 3,070억 달러 유입된 것보다도 많았고 2023년도 전체가 2,890억 달러 유입이었는데 3분기까지 3,600억 달러가 이렇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22년과 23년 모두보다 이제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굉장히 이제 신규로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표를 보면 이 오른쪽 표는 이제 MMF 자금인데요. MMF 자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적인 자금이 있는 성격이 있고 만약에 레리 핑크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도 이 MMF에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MMF는 현재 이제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 수준의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매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존 11.8%에서 이제 10% 미만으로 지분을 낮추면서 앞으로는 이제 매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 단순히 이 기업의 전망을 좀 안 좋게 봐서인지 아니면 금융 섹터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현재는 좀 알 수 없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그 원인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융색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점이지만 현재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에나 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섹터 관련해서 향후 어떤 섹터를 좀 투자하면 좋을까에 관한 의견 중에서 이 BTIG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섹터 로테이션에 좀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섹터 말고 좀 기존에 많이 투자했던 섹터가 아닌 좀 다른 섹터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올해 굉장히 시장에서는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이런 의견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틸리티 섹터가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S&P 500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BTIG는 현재 지금 선거가 있는 10월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안일하게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금리가 50bp나 인하를 했고 지금 경제 데이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렇게 수용주가 많이 상승해야 되는데 수용주가 상승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헬스케어나 수용주에 좀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어주인데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 또 다른 방어주인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투자 의견으로 많이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업을 오늘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말 사이에 보잉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큰 일을 좀 해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3분기에 한 50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매출은 예상치를 8억 달러 하회한 178억 달러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을 위해서 전체 인원의 한 10%인 17,000명 감원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산업 전반에 대한 좀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인 어떠한 구조조정 얘기 그리고 심지어 제품도 CC7X도 이번에 파업 등으로 인해서 인도가 1년 연기됨에도 하는 선택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에 따라서 JP모건은 2025년 상반기에는 좀 현금 고갈될 거고 웰스파고도 내년에 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이제 스타쉽 발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타쉽이 이제 5번째 시험 발사를 했고 이에 따라 성공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헤비 부스터라고 해서 이 1단에 있는 굉장히 무거운 선체가 있는데 이거를 메카딜라라는 곳으로 정확하게 복귀했고 또 이런 젓가락이라고 찹스틱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한국어로 하면 젓가락이겠죠. 이 젓가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회수하면서 앞으로 이런 재사용을 통한 효과적인 시간과 좀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시장에 좀 기대감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성공으로 재발사 준비 시간이 한 달에서 1시간으로 그리고 스타쉽 발사 같은 경우 하루 3회까지 가능하다라며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페이스X 자체, 우주 자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굉장히 시장에 실망을 줬던 이 테슬라 로보틱시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테슬라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는 테슬라라는 그 기업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기업에 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네, 스페이스X 굉장히 뭐랄까 인류가 해낸 굉장히 쾌거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개발 과정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미국 시장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아 장중에는 계속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락 쪽에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수상에서 선물 같은 경우는 0.5%가량 소폭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종목들도 초록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현재 지금 보시면은 프리마켓 상황, 자 S&P 500, S&P 퓨처스죠. 그러니까 이제 S&P 선물은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100인데 나스닥 퓨처스 자 0.5% 정도 상승하는데 오늘은 대형주의 30개 모임인 다우 퓨처스는 0.1% 정도 빠진 채 프리장에서 본장 시작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본장 개장 약 5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지표가 있다면은 이제 국제 유가가 저희 방송 직전부터 이제 급전직하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펙에서 석유수요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종목들이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핀비즈 화면에서도 현재 에너지 정유주가 0.4%, 쉐브론이 0.5%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국제 유가 오펙과 관련된 이 발표 내용에 의해서 현재 유가가 빠지면서 뭐 일단 기름값이 네. 정유주들은 높아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기름들의 평가 손해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펙의 발표가 있고 나서 73달러 터치를 했다가 현재 74.17달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과 동시에 본장 개장을 했습니다. 네, 개장했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장 개장을 했고요. 오늘은 컬럼버스 데이로 이제 쉬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을 기다리시면서 밤새 투자하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휴가 가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에 약간 밋밋한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거래량이 적으면 사실 오름세도 내림세도 큰 폭으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밋밋한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1.5%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지금 굉장히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네, 지금 블랙웰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짜 이러다가 사상 최고치 또 쓰겠어요. 쓸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 물론 실적이 잘 나와줘야 엔비디아가 더 올라가겠지만 계속해서 사실 블랙웰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건 엔비디아만 만들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비싸게 팔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전략을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 실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뚜껑 까봐야 압니다. 그렇죠. 숫자 확인해봐야 압니다만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M7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엔비디아 최대 고객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엔비디아도 또 충분히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그 엔비디아가 아마 실적을 11월 초나 돼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예고편이 하나 있어요. 네, 뭐가요? TSMC 그쵸.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용구님께서 네. TSMC 실적 자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TSMC는 워낙에 엔비디아의 물량을 많이 받아서 파운드리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업체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같은 수혜를, 실적의 네.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에 TSMC 물론 미국장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대만 사실 가권이죠. 워낙 그 뭐라고 파운드리 업계에서 큰 파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지금, 이제 TSMC의 회장이 이제 그때는 잠정 매출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밤에 뛰었던 네.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본장 개장한 지 한 2분 30초 정도 됐는데요. 네. 극초반이잖아요. 저 어떤 캐터필러 분위기인지. 지금 3.6%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터필러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방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뭐 대선에서 누가 되던 간에 미국 방위비 늘 거다. 그러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 돈을 많이 쓰게 될 거고 또 계속해서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나오고 있고 중동 이슈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캐터필러가 현재 3.4%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캐터필러 한번 주가 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께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검색하면서 네, 확인을 저희는 뭐 해드리면 좋을 실시간 것 같아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3.5% 가까이 빠지면서 장 초반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게 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IB의 리포트가 방송 장 전에 네. 하나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캐터필러가 어떻게 지금 평가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리 예고편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캐터필러의 재고와 관련돼서 수익화 우려가 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캐터필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 화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보이질 않군요. 네, 지금 일단 캐터필러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있었냐면 연초 대비 37% 상승을 했다. 오를 만큼 많이 올랐다.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인데 이제 재고라는 뉴스가 붙으면서 조금 더 하락세가 연출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 중에 대표주잖아요. 인더스트리얼 중에 가장 이제 대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캐터필러에 대한 주가 목표치가 어느 정도로 잡힐지 특히 오늘은 좀 이제 IB들이 좀 잠잠하긴 한데요. 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 쫙쫙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어떤 기업들이 어떤 레이팅을 좀 받을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캐터필러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예. 349달러에서 332달러로 하향 조정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현재 주가가 389달러거든요. 이거는 뭐 매도 리포트에 가까운 매도 거 리포트? 아닙니까? 네. 비중을 어떻게 하라? 비중 축소하라. 비중을 축소하라. 그러다 캐터필러에게 보니까 한 방을 월요일부터 날린. 투자자들은 하락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좀 급락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1% 넘게 오르더니 현재 0.5%로 상승폭을 줄이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라고 하셨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최고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제 발사체를 사실 근데 회수를 테슬라 했죠. 주가와 네. 스페이스 X 주가가 막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없죠. 예. 연관은 없는데 워낙 급락을 했었으니 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르려고 하면 무슨 뉴스고 안 붙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워낙 이 로보택시 이후에 급락을 했고 그걸 반등할 수 있는 뉴스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스페이스X에서 뭔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좀 기대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더 떨어집니다. 0.2% 보합권 지나가고 있네요. 테슬라가 워낙에 이제 금요일날 빠졌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더 딥을 하신 가능성이 있죠.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또 $220 선이 깨졌었기 때문에
이 선을 지키기 위한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도 218달러거든요. 네, 218달러. 네. 이게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네, 연초 대비해서는 제가 또 한번 쳐봐야죠. 네, TSLA. 자, 테슬라를 보시면은 자, 연초 YTD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 EU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수요 우려, 뭐 캐즘이라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EV에 대한 캐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갔었어요. 이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전반적인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줄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값싼 중국산 전기차들의 캐파가 늘어나면서 MS가 늘어나면서 테슬라가 쉽지 않은 흐름을 이렇게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스페이스X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거 아세요? 사이버캡 행사 로보택시 때 네. 처음에 오프닝에 나왔던 그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나왔던 한 인물이 있는데 네. 이게 스페이스X의 우주 비행사의 모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게 연장선상이 있긴 있다는. 네, 아예 네. 뭐 다른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자, 그럼 히트맵 한번 보면서 현재 본장 개장한 지 약 8분여 지금 네. 지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8%. 자, 오늘은 어도비가 2.34% 지금 뛰고 있는데 어도비가 어도비 맥스라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주에. 네. 자, 어도비 맥스가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 아마도 어도비가 AI 관련 준 거 아세요? 그럼요. 네. 예. 사실 이 가지고 있는 툴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형 확장을 통해서 발음이 안 되네요. 생산성 확장 아니에요? 네, 생산성 생산성 확장을 확장. 통해서 네. AI와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 나올지 오늘 사실 100개 이상의 서비스와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네. 기대감을 안고 가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신박한 기능들, 맞아요. 포토샵을 이렇게 오리어서 타이핑을 하면 잘 만들어 주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뭐 챗 GPT의 그림 기능이나 네. 뭐 달 2의 무슨 기능보다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세가 어도비 프리미어를 갖고 있는 동영상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도비가 오늘 어떤 걸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0.4%,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요새 상당히 아주 잠잠하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0.5%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팔란티어 지난주에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네. 올랐던 팔란티어였습니다. 오늘도 1.5%, 1.6%. 자, 애플이 1.6% 정도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는 극초반이고요. 엔비디아가 2.2%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조금 볼까요? 네, 은행주 은행주. 쪽, 파이낸셜 쪽이 사실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고 나서 어떤 흐름 가져가는지 궁금하네요. 네, 웰스파고는 현재 1.7%, 네. JP 모건이 지난주에 좋게 끝났었는데 오늘은 네. 0.45%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같이 금요일 날 이제 실적이 나왔던 BNY 멜론은행, BNY는 0.8% 뛰고 있습니다. 네. 자, 파이낸셜 섹터에서는요, 블랙스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인지 찾아보다가 네. 투자 상권 알겠어요. 스톤자가 붙으면 대부분의 유대계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톤 옛날에 이제 유대계 분들께서 이제 뭔가 종교적인 신앙을 삼을 때 그때 이제 석상 이런 걸 놓고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회사 이름에 스톤자가 있으면 유대계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스토리고요. 네. 블랙스톤 오늘 지금 현재 0.9%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블랙락도 0.9%.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실적 그리고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굉장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3분기였는데 네. 오늘도 금요일에 이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거의 다 팔았다고. 네, 그래서 10% 이하로 지분율을 내렸기 때문에 SEC의 보고 의무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0.15% 빠진 채 장 초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사실 국장 우리나라 네. 장 위주로 많이 보실 텐데 네. 이 기업 수가 어떻습니까? 기업 수가
뭐 사실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2,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만만치 않군요. 2,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 그렇죠. 2,000개가 넘었어요. 2,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더 오르네요. 2.3%까지 더 올라가면서 진짜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의 블랙웰 수요에 대한 평가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역시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12개월치가 이미 완판. 솔드아웃이다. 완판됐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으면 내후년 1월이나 돼야 살 수 있다.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고 네. 또 칩은 칩인데 서버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물량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AMD가 살짝 쉬어가네요. 보합권입니다. 네. 네. 자, 에브고도 브로드컴 1.25%고요. AMD. 자, 지난주에 칩셋을 신제품을 내놨었는데 이게 우리 사실은 저희 시장에 생각보다 되게 좋아라고 했잖아요. 네, 리사수 누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시장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0.08% 빠진 네. 채 현재 보합권 거의 뭐 움직이진 않지만 네. 살짝 빠진 상태로 출발하고요. 퀄컴 0.9% 정도 지금 플러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약세로 보면은 에너지 정유주 그리고 중간에는 헬스케어 관련주가 네. 빠지고 있고요. 자, 암젠이 오늘 네, 많이 빠지네요. 굉장히 빠진 채 1.5% 이상 하락한 채 장 초반 보여주고 있는데 암젠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IB에서 내놓은 박한 평가가 하나 있었어요. 네. 자,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오늘 그 내용 함께 2부부터 차근차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존과 테슬라 나란히 0.15%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코스트코와 월마트 그리고 이제 프록터앤 gem블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인데 전체적으로 소비, 방어주 이쪽은 중국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거나 시장에 돈이 좀 유동성이 풀린다 싶으면 조금 오르는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경기주 그렇죠.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마음에 들진 않아도 일단 그래도 풀릴 것이다라는 것은 확인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0.03에서 0.2%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는 어찌됐든 초록빛을 띠고 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돌아야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맵에서 보시면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기술주 쪽으로 소프트웨어건 뭐 하드웨어건 이쪽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기 시작한다면 올라가기 쉽지 않죠. 거래가 돼야 되다 보니. 네, 한번 이제 돈이 이렇게 환매가 돼야 네. 되는데 순환매가 이제 러셀 2000에도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S&P 500 내의 섹터 안에서 경기 방어주로서 활약을 좀 하기에는 지금 워낙에 IT가 세다. 네. 네, 돈이 다 몰려 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좀 올랐죠? 삼성전자가 오르기는 했는데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오르긴 올랐는데 또 6만 원대예요. 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또 미국 주식과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입니다. 이 HBM이라는 반도체 퀄리티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비싼 HBM을 팔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또 반도체 색깔 자체가 이제는 레거시해서 HBM으로 옮겨가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6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한 달 내내 외국인이 8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올랐던 건 개인들이 좀 팔아줬고 또 기관이 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기 때문에 이 파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 삼성전자 오르기 쉽지 않을 거고요. 플러스 코스피의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선전을 저희도 항상 기대하면서 그럼요. 미국장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희 방송이 이제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 1부가 끝날 네. 때가 됐군요. 자, 다우존스가 0.18%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P 500 플러스 0.5%. 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자, 장 초반에 해내면서 5,8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도 0.8% 이상 올라주는군요. 18,500 가까이 근접을 한 상황이고요. 소형주의 러셀 2000 0.02%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1.6% 이상 빠지는 가운데 과연 에너지주와 국제 유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어떠셨어요? 1부 굉장히 빨리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벌써 끝났네요. 네, 이제 저희가 1부를 좀 마무리하고요. 2부부터는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함께 오늘 10월 14일장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